여러분, 분명 마음이 좋지 않은데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는 날 있으신가요? 지금 느끼는 그 마음,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머릿속에 맴도는 건, 그냥 좀 그런 느낌이라는 모호한 표현일 뿐, 어떤 말도 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시리즈에서는 그 모호한 감정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함께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시작해서 당신만의 감정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감정 이해력을 크게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단어를 늘리는 것은 감정 표현에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이 감정을 자주 표현하고 다양한 단어로 설명할수록 감정 표현 능력은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가 다양할수록 나의 마음 상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서운했고 당황스러웠고 조금 억울했어요 라고 세분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훨씬 감정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감정 명명 능력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면 할수록 자기 이해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는 완화가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높아지고요. 물론 대인관계 소통 개선도 당연한 거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명명하는 것이 어렵고 나의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될 수 있고요. 원래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게 말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또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언어 표현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을 수 있어서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감정은 단순한 느낌에서 구체적인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다룰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뚜렷한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실제로 감정 단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감정 단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감정 마인드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 단어 중에서 공허함, 애매함, 혼란, 불안, 후련함, 답답함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그 단어 중에 하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허함이라는 단어를 택했다면 그 감정의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택한 단어를 쓰고 그리고 주변에 선을 그어서 연상되는 감정, 상황, 몸의 반응, 생각 등을 적어볼 거예요. 점점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을 썼다면 생각에서 무의미하다. 아무도 나에 대해 모른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좀 더 연관되는 감정으로는 이때 좀 외로움이 느껴졌었어. 이때도 외로웠어.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기력감도 느꼈어. 그때 좀 어깨가 축 처지고 좀 심장도 두근거렸어. 괜찮다라고 했어. 위로를 했다. 행동이죠. 그리고 침대에 오래 누워있으면서 SNS만 했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의 감정에는 되게 다양한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 자체가 불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기대감이나 설렘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보면 무의미하다,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는 생각이죠. thinking, 생각이고요. 어깨가 축 처져 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거는 신체 반응이죠. 그리고 SNS만 과도하게 하거나 괜찮다고 애써 위로하거나 누워있는 거 이거는 행동입니다. 외로움이나 무기력감 이것도 마찬가지 또 다른 감정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어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게 생각일 수 있고요.
또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마인드맵은 내 마음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시각화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모호했던 감정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거죠. 이제 완성된 마인드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마인드맵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여러 감정들이 혼자 있는 상황과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감정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마인드맵에 굉장히 많은 감정이 있지만 핵심이 되는 감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서로 연결성 높은 감정들을 그룹으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분석하면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 사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구나 같은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감정의 패턴을 여러 가지 묶어나가면서 내가 어떤 패턴에 조금 취약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남겨드리는 링크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연결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몰랐던 내면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감정은 언어로 표현될 때 비로소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단어는 감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이 많을수록 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사전을 활용하세요. 본문에 있는 이웃집 블루로 들어가시면 감정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감정 단어를 검색해서 그 감정 단어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감정 어휘를 늘리세요. 하루에 한 단어씩 익히세요. 매일 새로운 감정 단어 하나를 익히고 사용해보세요. 오늘은 허탈함이 아니라 망연자실이라는 감정이었구나. 이렇게 말이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세 번째, 소설이나 시에는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있죠.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감정 표현을 발견하면 메모해두고 여기 마인드맵에 옮겨서 적어보세요. 감정 단어를 다양하게 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호한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감정을 단어로 명명하는 능력은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감정 마인드맵은 내면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감정 어휘가 풍부할수록 자기 이해와 소통 능력이 향상된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회피하는 감정과 마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감정들과 안전하게 대면하는 방법을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감정 마인드맵 샘플 워크시트는 프로필 링크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 기간 동안만 무료로 샘플을 제공해 드리는 거니 꼭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오늘 떠오른 감정 단어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단어가 다른 분들에게도 새로운 감정 어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감정들이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